네, 진로진학쌤 연구소 정동환 TV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은 선생님, 우리 아이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 고민들 많죠. 이게 아마 고 중1 때부터 아마 고민이 시작해서 중2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다가 중3 되면 많이들 고민하세요. 많이들. 근데 이게 좀 또 재밌는 게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데 약간 상위권 학생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특성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기별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자, 정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정기가 뭐냐면 1학기 정도, 이제 1학기 정도와 이제 2학기 시작하자마자 정도의 앞쪽에 이제 실시하는 부분으로 주로 어떤 학교에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고, 그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가 주요한 정기 고등학교고요. 그리고 특수목적고, 특목고 또한 정기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도 그렇게 돼 있고, 후기고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계고, 그리고 자율고,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도 이제 외국어, 국제고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 고등학교랑 후기 고등학교가 다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정리가 간단하죠. 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기고의 과고나 영재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고나 예고, 최고도 정기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예능적으로, 그리고 우리 애가 어떤 기능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정기에 고민 없이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과고, 영재고, 그리고 마이스터고, 예고, 최고 떨어지면 후기 일반계고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쓰면 됩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디 써야 됩니까 했을 때 정기는 그냥 막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준비 과정은 또 따로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권이야 크게 갈 이유는 없죠. 근데 어떤 친구들이 가면 유리하냐면, 이것 꼭 기억하세요. 자, 중위권 학생인데 노력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특성화고에 전 추천하고 싶어요. 자, 노력 안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길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누구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또 그런 친구들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은 특성화교에 가면 갑자기 빚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적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갈 수 없었던, 일반 교육 가면 갈 수 없었던 학교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특성화고를 또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꿀팁입니다. 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은 취업이죠. 근데 취업이 어떤 사회적으로 준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애들이 뭐 어떻게 한 건 아니니까 우리 어른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취업이 잘 되게 하는 게 최고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아마 지금 특성화고를 또 진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서 우리 애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거기서 뭔가 성취감을 얻게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정기고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알려드리면, 자, 가고와 영재고를 붙었다 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기고는 특별하게 어떤 친구가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없는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들이 이제 의대를, 그쵸? 의대를 워낙 많이 가려고 하는데, 지금 과거와 영재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의대 지원 안 합니다라고 각서까지 쓰는데, 그게 의미가 없대요. 그게 다 다니고 난 뒤에 학비 그냥 준대요. 좋다. 교육만 받아 충분해. 학비 다 가져. 그래서 돈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서, 최근에 또 나온 것들 이렇게 기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과거나 영재고 나온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할 때는 거기 나오는 어떤 학교에서 했던 학생부 활동들은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류의 발표를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영재고는 말 그대로 과학 영재, 그리고 영재 자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 기술의 어떤 선도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의대 학생들은 물론 의대도 과학, 영재 전 포함된다 생각하지만 너무 몰려가니까 조금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는 바탕에 조금 과학과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조금 의대를 생각한다면 피하는 게 좀 낫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후기고로 들어옵니다. 후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계고와 이제 자율고 그리고 특목고가 있는데 특목고 중에서 외고, 국제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들이 많아요. 어떤 고민들이 많냐면 일반계고 가야 됩니까? 혹은 이제 특목자사 가야 됩니까? 자, 정리해드립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면 무조건 특목자사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언제? 이제 우리 애들 중3 한 12월 정도 이제 원서 쓸 때 어디에? 일반계고에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목자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종합전형 준비하는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걸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학교에 있는 내신 또 집중하게 돼 있고 학교에 하는 활동들도 집중하게 돼 있고 자소서 자기를 한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때까지 했으며 내가 왜 여기에 지원하고 싶으며 그리고 지원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가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 보거든요. 자소서, 그 면접까지 해본다면 그런 과정 자체가 아이를 성장을 많이 시켜요. 많이. 그래서 쓰면 좋은데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일반계고 가나요? 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준비한 학생이 일반계고에 가게 되면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잘 받을 것이고 학교 내신이 뭐니 뭐니 해도 신이죠. 내신.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활동이 이미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날라다녀요. 그치? 그러면 내신과 학생부가 돼 있고 그 남아있는 게 뭐예요? 수능 최저, 수능 정도의 역량인데 수능 최저를 맞추면 충분히 어디? 일반계고에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원하는 학교에 마음껏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일반계고에 가서 싹쓸이를 하는 방식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선생님, 특목자사고는 가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자,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 나는 공부하라고 우리 아이에게 말한 적이 없다. 우리 애는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난다. 우리 애는 굉장히 독립적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특목자석에 어떻게든 보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가면 성적이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나는 배웠기 때문에 충분해. 그리고 여기 있는 좋은 아이들과 함께 배움 자체에 난 의미가 있어. 선생한테 배워서 좋아. 해서 그 자체 멘탈보다는 그 과정 속에 배우는 친구들은 어디 특목자사학에 가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종합전형 혹은 내신이 좀 안 나서 교과가 안 될지언정 논술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장한 뒤에 1년 정도 재수를 저는 해도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가서 재수까지 해서 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반 계고는 제가 볼 때는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많이 휘둘림이 좀 많다. 많이 휘둘린다. 휘둘리는 친구가 있는데 있으면 이런 친구도 약간 특목자사에 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거기 전부 하는 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중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딜 가도 성공할 것 같고 근데 이런 친구 있죠. 성적 시험 칠 때마다 편두통이 온다거나 시험 칠 때마다 과민 반응을 하는 친구들은 일반 인문계고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특목자사고에 가면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특목고에 어떤 근무를 한 6년 정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을 가만히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 차라리 일반 인문계고로 갔으면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자기의 어떤 가능성들이 펼쳤을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보다는 저기가 좋았을 건데 또 일반 인문계고 갔을 때 이 친구는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너무 열심히 잘해. 이 친구들은 특목자사에 가서도 훨씬 잘했을 건데 이런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특목자사를 준비한 다음에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일반 인문계고로 간다. 근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는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늘 시험 칠 때 걱정이 없다. 라는 친구들은 특목자사고에 가도 충분히 이겨낸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한 가지. 자, 정규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케이스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특목자사고의 회복 탄력성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학업 역량이거든요. 무조건 떨어졌다고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적이 돼야지. 그러면 우리 애가 특목자사고의 성적이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자, EBSI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영역에 클릭을 하시고 고1, 고2, 고3 네,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그걸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자, 일단 중3이다. 너무 어렵게 고3 하면 애가 울어버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고1 정도만 한번 풀어보시는데, 고1 때 성적도 나옵니다. 틀린 문제를 유추하면 등급도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시는데 1학년 때는 그래도 평균값이 2등급 안으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 2등급 정도 나와주는 쪽이 되면 충분히 해볼만 하고, 그리고 2학년 걸 한번 쳐봤는데 한 2, 3등급 정도가 나온다 라면 또 한번 해볼만 하고, 3학년 걸 쳤는데 그게 한 3등급 3.5등급 안까지라고 한다면, 중3 때 쳤을 때요. 중3 때 그 정도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노력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기준에서 크게 밀리진 않는다. 왜냐면, 자, 중학교에 있는 성적이 진짜 성적인지 아닌 성적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갖고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이 진짜냐 아니냐, 강한 성적이냐 약한 내신이냐를 알기 위해서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은 2.4, 2.3이지만 어떤 학교는 뭐다? 학교 수준 자체가 좀 낮다면 최저를 못 맞추는 거고, 학교 수준이 높다면 최저를 맞추겠죠. 그래서 최저라는 걸 통해서 진짜 내신 그리고 약한 내신을 이제 구분하는 장치로 쓰이는데, 중학교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아이가 보통 중학교 공부는 일주일 밤새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기해요. 통으로 외워버리면 돼.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 진짜 먹히냐라는 거에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학업적으로 지지가 무너져 버리면 힘들 수 있다. 물론 조금 학업적으로 지지가 무너졌지만 회복 달력성이 높은 애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넣어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또 애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건데, 아무리 좀 공부를 하더라도 분명 떨어지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난 원래 못해. 난 원래 아파. 그래서 더 많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시험 되면 거의 다 아파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애들이 3년간 너무 힘들게 울면서 안 다니게끔, 우리 애가 어디 갔을 때 더 성장할 것이냐, 그 성장이 대학이라는 보너스, 그리고 직업, 그리고 아이 어떤 자존감, 성장이라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우리 애들이 경쟁이 아니라 어떤 우리 애들이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우리 애들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진학 TV 정동환 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